덴마크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 주사제인 위고비가 지난 10월 15일 국내에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22년에 전 세계에서 8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었는데 1990년 이후 전 세계 성인 비만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청소년 비만은 4배 증가했습니다. 높은 비만 유병률과 비만 유병률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2007년 31.7%에서 최근 15년 동안 꾸준히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37.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성별로는 여자는 최근 25에서 28%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높으며 증가 추세가 이어져 2022년에는 47.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 쓰고 남는 포도당을 포함한 에너지를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몸에 저장하는데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글리코겐 약 500g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남는 포도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꾸어 내부 장기와 피부 아래 지방세포에 저장하는데 저장된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을 때 우리는 비만이라 부릅니다. 몸무게를 키로 나눈 값을 체질량 지수, 영어로 BMI로 부르며 우리나라는 BMI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구분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비만 유병률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각종 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담석증, 수면 무호흡증, 생리불순, 불임증, 성욕감퇴, 우울증, 퇴행성 관절염, 통풍의 위험을 높이며 또한 대장암, 췌장암, 간암, 담낭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같은 각종 암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비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망 위험을 높이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400만 명 이상이 비만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만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자들은 2사람 가운데 1사람이 비만일 정도로 비만인 사람이 많으며 더구나 최근 비만율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까요? 위고비는 피부 바로 아래 놓는 피하 주사로 주로 복부나 허벅지 등에 주 1회 투약하는데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체중을 평균 14.9%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고비는 앞서 2018년 국내 출시된 같은 회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에 비해 투약이 편리하고 감량 효과도 더 커 국외에선 공급난을 겪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위고비의 공급가는 37만 2,025원으로 책정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적인 가격은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위고비는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위고비의 작동 원리나 효과를 볼 때 제약회사의 수익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비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고비는 비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투약 기간에만
체중을 평균 14.9% 줄여주기 때문에 투약을 중단하거나 투약 기간 68주가 지나면 줄어든 체중은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구토와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과 같이 임상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약업계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에 있거나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는 첫째, 식욕 억제제와 둘째, 지방 흡수 억제제, 셋째, GLP-1이라 부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유사체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욕 억제제는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며 다음으로 지방 흡수 억제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를 억제하여 섭취한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의 체내 축적을 막는 약물이고 또한 GLP-1 유사체는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GLP-1이라 부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와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포의 GLP-1 수용체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포만감을 유발하고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도 사용되는데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삭센다도 GLP-1 유사체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출시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비만 치료제들의 작동 원리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효과가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약을 투약하는 동안 15% 이하의 몸무게를 줄이는 약인데 비싼 비용을 투자하여 각종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싼 비용을 투자하여 각종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투약하는 동안 음식 섭취를 줄여 15% 이하의 몸무게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러한 약에 의존하지 말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쓰고 남는 에너지를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몸에 저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거나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쓰고 남는 에너지가 많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은 생활 습관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는데 먼저 섭취하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소모하는 칼로리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도록 음식의 섭취를 줄이되 특히 비만의 1등 공신인 설탕과 2등 공신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지 않도록 육체적 활동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설탕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비만은 피할 수 없으므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건강 전문기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설탕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설탕 섭취량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장하고 건강을 위해 5%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식사 가이드라인에서는 2살 이상 어린이와 성인 모두 설탕 섭취량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유아에게는 설탕을 먹이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에 있어서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건강 전문 기관들은 거의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전체 지방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3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특히 포화지방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를, 트랜스지방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의 식사 가이드라인에서는 2살 이상 모든 사람이 섭취하는 포화지방은 하루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자제해야 하는데 특히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 가공식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에는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하여 설탕이 첨가되며 첨가 설탕에는 메가당, 옥수수 시럽, 사탕수수 설탕, 꿀과 과일 주스 농축액이 포함되는데 특히 디저트나 간식으로 많이 먹는 과자나 사탕, 캔디, 쿠키, 초콜릿, 케이크,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고 설탕의 함량이 50%를 훨씬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면 355ml 콜라나 사이다 한 캔에는 보통 150에서 200kcal, 우유 초콜릿 100g에는 52g, 208kcal의 설탕이 들어있어 하루 소요 에너지의 7에서 10%나 되며 아이스크림 한 개에는 보통 설탕이 18.5g, 74kcal의 에너지가 들어있어 하루 소요 에너지의 3에서 4%나 되고 케이크 위에 얹는 2숟갈의 초콜릿 프로스팅에는 성인 여성의 1일 설탕 권장 허용량이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설탕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만을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비만의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우리 몸 세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유전자가 세포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설계된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우리 몸 세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유전자가 세포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비만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